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전략의 부재, 메시지의 부재, 인재 영입의 부재, 참신한 이벤트와 캠페인의 부재,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원의 부재, 온통 부재투성입니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재명 후보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원팀으로 뭉쳐 움직여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만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말하지만 실상은 각계전투, 오합지졸의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169석의 거대 여당의 한심한 모습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의 역대급 브레인들이 뭉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그런 브레인도,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절박함도, 민주정권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자리 하나씩 내어준 선대위일 뿐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언론이 되어달라고 외쳐야 했을까요? 대체 이재명 후보의 요청을 외면하고 지원을 지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절박함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죠.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건 경험인데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습니다.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쇄신을 주문한 건데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자신이 제안한 정책 추진을 압박하면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당에서 알아서 챙겨야 했던 일들이죠. 뭔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답답합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는데요.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위성비례 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체 이걸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 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는데요. 매번 이런 식입니다. 현재 상황은 당이 주도적으로 후보를 지원하고 전사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조차 몰라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경험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되는데요.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의도인 거죠. 민주당은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숨막히게 전개되어야 할 대선전이 그들의 안일함과 미숙함으로 위기에 빠진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제발 각성하고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다시 한번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이재명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힘당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힘당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건데요.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언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합니다. 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힘당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관련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직무유기,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설계 의혹, 50억 클럽과 국힘당 공직자들의 민간개발 강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에 왜 수사하지 않느냐,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대장동 특검 도입과 관련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며 일단은 검찰에게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등 야권까지 피의선상에 올려놓겠다는 전략인데요.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16일 당 화천대유 TF 특위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중수이과장 윤석열이 실제 수사를 하고도 모든 것을 덮어버렸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을 도입할 경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대장동과 관련해 야당과 연관된 의혹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두루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힘당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된 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 일각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대선 특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요. 한국에서 4개월은 4년 같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국힘당은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된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되어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일부러 그랬는지 유선전화 비율이 15%나 반영된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론은 앞으로 부침이 심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검증과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어느 정도 거품이 가라앉고 박빙으로 갈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의 검증이란 바로 윤석열이 안고 있는 리스크, 본부장인데요. 본부장,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의 범죄와 비리 혐의들을 말합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 1위입니다. 지금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4개월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판세가 그대로 갈지 이거는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는 큰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근데 또 4개월 전의 여론을 보면은 지난 97년도부터 대선을 보면 6번의 대선에서 4개월 전 여론에서 앞선 후보가 5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만 나중에 역전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워낙 여론이 이제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때랑은 한 뭐 두세 배 가까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때 4개월은 지금의 한 8개월, 뭐 10개월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런 단기적인 요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11월 이제 말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